오늘날 불면증은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이 겪고 있는 가장 흔한 건강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약 30%가 수면의 질에 문제를 경험하며 그중 10% 이상은 만성 불면증 상태라고 보고합니다. 이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그리고 치매 위험까지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2023년 하버드 의과대학과 스탠퍼드 수면 연구소의 메타 분석은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들의 건강 위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집단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7배, 우울증 위험은 2.3배,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은 1.5배 더 높았습니다. 따라서 수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과학적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면증을 극복하고 숙면을 회복하는 6가지 접근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빛, 두 번째는 소음, 세 번째는 체온과 호흡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면 조절 요소입니다. 챕터 1. 빛과 수면 호르몬. 사람의 생체 리듬은 빛과 어둠에 의해 조절됩니다. 그 핵심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어두워질 때 분비되어 우리 몸의 잠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 단순하고 강력한 신호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스마트폰, TV, LED 조명은 해가 진 후에도 계속해서 낮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뇌는 아직 낮이 이어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취침 전 1시간 동안 밝은 LED 조명 아래에 있던 그룹은 노란빛 조명, 환경의 그룹보다 멜라토닌 분비가 70% 억제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잠드는데 25분 이상 더 걸렸고 깊은 수면 단계도 줄었습니다. 반대로 노란빛이 1700K 이하의 간접 조명을 사용한 그룹은 평균 12분 빨리 잠들고 아침에 피로감도 줄었습니다. 블루라이트의 영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리프 메더선 2024은 스마트폰을 30분만 사용해도 깊은 수면 단계 NREM-3가 15%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다음날 집중력, 기억력, 면역력까지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불면증 개선의 첫걸음은 빛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취침 90분 전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TV 전원 끄기, 암막 커튼과 수면 안대 사용하기, 아침 햇빛을 15분 이상 쬐어 멜라토닌 리듬 강화하기. 우리 몸은 여전히 자연의 어둠과 빛을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잠을 되찾고 싶다면 반드시 빛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챕터 2. 소음과 뇌의 각성 반응.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끄러워도 잘 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파 연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저널 오브 슬리프 리서치는 55데시벨 이상의 환경 소음이 있을 때 사람의 뇌에서 마이크로 각성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마이크로 각성이란 잠을 잔다고 느끼지만 뇌는 순간적으로 깨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깊은 수면은 줄어들고 아침에는 회복되지 않은 피로가 남습니다. 특히 불규칙한 소음이 가장 해롭습니다. 자동차 경적, 위층 발걸음, 문 닫는 소리는 뇌관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그 순간 심박수가 뛰고 몸은 위험 신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패턴의 소리는 도움이 됩니다. 백색 소음, 파도 소리, 빗소리는 불규칙한 소음을 덮어주어 뇌가 더 이상 위협을 감지하지 않게 만듭니다. 미국 NIH 연구에 따르면 백색 소음을 들은 사람들은 수면 진입 시간이 평균 38% 단축되었습니다. 소음 관리의 방법은 3가지입니다. 귀마개, 이중창, 두꺼운 커튼으로 물리적 차단, 백색 소음과 자연음을 활용한 환경 보완, CBT-I를 통한 심리적 적응 훈련. 결론은 명확합니다. 수면의 적은 큰 소리가 아니라 예상할 수 없는 불규칙한 소리입니다. 따라서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챕터 3. 체온 환경 호흡과 수면 메커니즘. 사람의 뇌는 체온 변화를 수면 신호로 사용합니다. 낮에는 체온이 올라가고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는 잠을 준비합니다. 스탠퍼드 수면센터 연구 2023에 따르면 취침 전 체온을 0.5도만 낮추어도 수면 잠복 시간이 평균 18분 단축되었습니다. 즉, 체온 하강은 단순한 환경 변화가 아니라 뇌의 잠잘 시간이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를 돕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침실 온도 1820도, 습도 4060% 유지 체온과 호흡이 안정됩니다. 4-7-8 호흡법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이 호흡법이 불면증 환자의 심박수 변동성을 개선하고 수면 효율을 20%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도 뇌의 신호 체계에 포함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족욕을 하고 같은 시간에 호흡 루틴을 하면 뇌는 이것을 수면 신호로 학습합니다. 90일간 반복하면 자동으로 잠이 오는 조건 반사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체온과 환경, 호흡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수면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체온을 낮추고 호흡을 고르고 환경을 단순화하라.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뇌는 깊은 수면의 문을 열게 됩니다. 챕터 4. 식습관과 수면. 수면의 질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역할을 넘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 합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 변수는 카페인입니다. 슬리프 메더선 리뷰즈 2024에 따르면 취침 6시간 전 카페인 섭취조차 깊은 수면을 20% 줄였습니다. 카페인은 뇌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졸음을 억제합니다. 커피, 녹차, 콜라, 심지어 다크 초콜릿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알코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이 잠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앨코올 언드 슬리프 학술 리뷰에 따르면 알코올은 렘 수면을 30% 억제하고 새벽 각성 횟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즉, 빨리 잠드는 것처럼 보여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얕은 수면을 반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돕는 음식입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는 매일 키위를 2개 먹은 그룹의 수면 효율이 4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체리 주스는 멜라토닌 수치를 높여 수면 시간을 1시간 이상 늘려줍니다. 바나나와 아몬드 같은 음식에는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식사의 타이밍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는 취침 2시간 이내 고지방 식사를 한 그룹이 렘 수면 진입이 평균 25분 지연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게 취침 34시간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줄이고 멜라토닌과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적절한 시간에 섭취하라. 이 작은 선택이 내일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합니다. 챕터 5. 마음과 불면증. 불면증의 가장 큰 내적 요인은 과도한 각성 상태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 이것이 불면증 환자들이 흔히 겪는 딜레마입니다. MIT 뇌과학 연구소는 2023년 연구에서 불면증 환자들의 전두엽에서 베타파 활동이 정상인보다 30%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뇌가 긴장과 불안을 멈추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지행동 치료 CBT-I입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는 CBT-I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이 수면 효율이 20% 향상되고 불면 증상은 절반으로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CBT-I는 침대 불면이라는 잘못된 학습을 끊고 침대 수면이라는 긍정적 연결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또 하나 강력한 방법은 마음챙김 명상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 연구에 따르면
6주간 명상을 실천한 그룹은 잠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단축되고 밤중 각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생각이라고 라벨링한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도 도움이 됩니다. 저널 오브 파저티브 사이컬러지 2024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의 수면 질이 25%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뇌의 불안을 진정시킵니다. 따라서 불면증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챕터 6. 루틴과 습관 형성. 좋은 수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빛, 소음, 체온, 식습관, 마음관리라는 5가지 요소가 하나의 루틴으로 묶이고 이 루틴이 최소 90일 이상 반복될 때 뇌는 새롭게 학습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 NSF는 2024년 보고서에서 90일간 규칙적 루틴을 유지한 그룹은 수면 효율이 35%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좋은 잠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루틴 설계는 트리거 행동 보상의 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10시에 알람을 맞추면 그 순간이 트리거가 됩니다. 그 신호에 맞춰 조명을 낮추고 스트레칭과 호흡을 하고 기기를 끄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상쾌한 기분이 보상으로 연결됩니다. 90일 실천 플랜. DAY 130 수면일지를 작성하고 빛소음 체온 관리 습관을 확립합니다. DAY 3160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고 감사일기를 추가합니다. DAY 6190 호흡법과 명상을 고도화하여 뇌를 완전히 수면 신호에 맞추게 합니다. 실제로 40대 직장인 박 씨는 이 플랜을 따르면서 3개월 만에 약을 끊고 숙면을 회복했습니다. 첫 달에는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30분 단축되었고, 두 번째 달에는 아침 피로가 줄었으며, 세 번째 달에는 불면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수면은 습관이자 훈련이다. 90일간의 꾸준한 루틴은 불면증을 극복하고 깊은 잠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6가지 접근법을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 가이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빛 관리. 취침 90분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 TV 사용을 멈춘다.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수면 안대, 암막 커튼을 적극 활용한다. 아침 기상 후 15분간 햇빛을 쬐어 멜라토닌 리듬을 강화한다. 2. 소음 관리. 예측 불가능한 소음은 불면의 최대적이다. 귀마개와 이중창, 두꺼운 커튼으로 차단하고 백색 소음기나 파도빗 소리를 활용해 뇌가 소음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게 한다. 3. 체온과 환경. 침실 온도는 1820도, 습도는 4060%가 이상적이다. 취침 전 미지근한 샤워나 족욕으로 체온을 낮춘다. 같은 시간에 호흡법이나 스트레칭을 반복해 뇌가 수면 신호로 인식하게 만든다. 4. 식습관.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섭취를 피한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해침으로 최소화한다. 키위, 체리, 바나나, 견과류 같은 멜라토닌 트립토판 식품을 활용한다. 저녁은 가볍게 취침 34시간 전에 마무리한다. 5. 마음관리. 인지행동 치료 CBT-I로 잘못된 침대 불면 학습을 끊는다. 마음 챙김 명상으로 불안을 흘려보내는 훈련을 한다. 감사일기를 통해 코르티솔을 낮추고 긍정적인 정서를 강화한다. 취침 전 20분간 음악이나 자연음을 들어 뇌파를 안정시킨다. 6. 루틴. 트리거 행동 보상의 고리로 루틴을 설계한다. 90일간 꾸준히 반복해 뇌가 자동으로 수면 모드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을 극복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법입니다. 환경과 몸, 마음을 동시에 다루어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엔딩. 오늘 우리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숙면을 되찾기 위한 6가지 과학적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1. 빛을 다스려 멜라토닌을 지켜라. 2. 소음을 관리해 뇌의 각성을 줄여라. 3. 체온과 호흡으로 수면 신호를 강화하라.
4. 식습관을 조율해 뇌의 화학 균형을 맞춰라. 5. 마음을 다스려 불안을 잠재워라. 6. 루틴을 90일간 반복해 뇌를 재학습시켜라.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십 편의 연구와 실제 사례로 검증된 과학적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작은 실천과 꾸준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7일간 루틴을 적용했을 때 나타난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시고 함께 꿀잠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